상암동 클래스 2교시 박정선 기자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도시락보이 우리 아이돌 전문가 이두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후반부에 아이돌 그 가요계 소식도 있기 때문에 신나죠. 많은 오,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죠, 전문가. 이 2교시는 진짜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의견, 또 하고 싶으신 말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상암동 클래스 인스타그램 계정, 맞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 검색창에 상암동 클래스를 치시거나 자막이 저희 안 계정이 있는데 네. 자막이 안 떠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JTBC 언더바 SANGCL 상클 네. JTBC 나왔네요. 지금 떴어요. 여기 하면은 또 제가 이제 재밌는 거 많이 올리니까 그거 좀 봐주세요. 거기에 그 아이돌 전문가 이도성 기자의 댄스도 보실 수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바로 첫 소식 가겠습니다. 네. 가보자고. 네, 가보자고. 김선호 씨. 예. 이게 약간 솔직히 이미 벌써 이제 약간 수면 아래로 잊혀졌다고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다가 그쵸. 정말 차차차 때. 맞아요. 그렇죠. 이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었죠. 네. 근데 이- 복귀를 네, 김선호 씨의 복귀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맞아요. 드디어 2023년에는 이 김선호 씨의 새 작품을 좀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작품인가요? 박훈정 감독의 영화 슬픈 열대와 폭군 두 작품에 출연하기로 했는데요. 슬픈 열대는 더 차일드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논란이 일기 전에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완전 스타덤에 올랐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을 때 아쉬워했어요. 예. 안방극장에서도 곧 만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해시의 실루 출연을 확정했는데요. 해시의 실루 좀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 세종대왕 시절에 별을 사랑한 천재 과학자 왕세자 이한과 미래를 보는 신비한 여인 해류의 조선의 운명을 건 로맨스 사극입니다. 로맨스 사극. 줄거리만 들어도 아주 대단한 재밌을 것 줄거리죠. 같은데요? 심지어 이 캐릭터를 들으시면 너무 또 기대가 되실 거예요. 김선호 씨가 천재 과학자 왕세자 이향 역을 맡습니다. 제목이 수밖에 없어요. 해시의 실루. 네. 약간 좀 헷갈리긴 발음이 하는데 어려워요. 네, 발음이 어렵네요.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로판이잖아요. 로맨스 판타지. 맞아요. 장르라서 이게 인기가 없을래 없을 수 없는 그런 장르. 잘 아시네요. 웹소설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현판, 로판 이러더라고요. 현대 로맨, 진짜요? 현로, 로판 이렇게. 근데 이 안방극장도 그렇고 작품 복귀 전이지만 최근에 무대 인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 것 같아요. 그 무대 위에서도 네, 모습을 맞아요, 드러낸 맞아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시상식에 나타났는데요. 지난 1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AAA.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인기상을 탔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기상은 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야 탈 수 있는 상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팬분들이 아직 굳건하다는 말이 되겠죠. 네. 김선호 씨 소감을 좀 소개드리고 뭐라고 싶은데요. 했나요? 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표하느라 고생했다고 들었다.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논란에 아쉬워했을 팬들이 응원을 또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공식 석상에 오르기 전에 연극으로 일단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연극 무대에 오르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올해 7월에 연극 터칭 보이드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연극 무대에 오른 것만으로 화제가 굉장히 됐었는데 김선호 씨의 팬분들이 객석을 꽉꽉 채워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팬미팅도. 네, 뭐요? 팬미팅도 했죠. 팬미팅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 객석이 꽉 찼어요. 지금 사진 대박이에요? 나와요? 네, 정말 빈틈없이 꽉 아니, 찼어요.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팬미팅을 열었는데요. 와. 양일간 진행을 했는데도 빈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와, 위층에도 있고. 팬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그리고 수익금도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썼네요. 그렇군요. 아마 그 기다리는 팬들도 많이 기대를 했었겠지만 김선호 씨 입장에서도 팬분들한테 정말 고맙고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수익금 기부까지 하니까 또 논란을 딛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드디어 이도성 기자가 기대하던 코너인데요. 너무 바로 좋아요. 질문 들어가 주시죠. 네. 올 한 해 사실 이제 걸그룹의 한 해라고 해도 네, 이제 과언이 맞습니다. 아닐 정도로 제가 맞습니다.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올해는 뭐 저희가 걸그룹 댄스 따라하기 너무 바쁜 한 해였잖아요. 챌린지가 또 네. 많이 했죠, 제가 또. 최근에 어떤 걸 좀 주로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스테이시가 일본 발매곡 또 제가 또 와. 파피파피 해줘가지고 저희 한 주 동안 보여드렸던 토끼춤. 왜 요즘 같은. 춤 안 추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새해에 또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도성 기자가 그 아이브 그렇죠.
애프터 라이크라는 노래에 맞춰서 또 댄스를 췄었잖아요. 네. 우리 도시락 이슈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빌보드에 올랐어요. 네, 이도성 기자 아이브가 덕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빌보드 소식 전해주시죠. 아이브의 위력이 국내를 넘어 세계를 뻗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시사 전문지 타임이 발표한 2022년 베스트 K-팝 노래 부문에 러브다이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러브다이브는 타임지 극찬을 받은 것이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지난 6월에 타임이 꼽은 2022년 베스트 K-팝 노래와 앨범에 러브다이브가 K-팝 노래 부문에 올랐고 이 K-팝 앨범 부분에도 같은 앨범에 올랐습니다. 아이브가 또 대단한 게 노래 데뷔해서 노래 3개가 다 잘 됐어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11, 맞아요. 러브다이브, 애프터 라이크까지 다 잘 돼가지고 네. 이게 또 노래가 가사가 이어지거든요. 아. 안무도 모르셨어요? 세계관이 이어지죠. 세계관이 이어지고 또 그쵸? 안무도 이어져서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활을 쏘고 마지막 애프터 라이크에서 본인한테 맞거든요. 와. 아, 그런 것까지 정말요? 이어지는 이런 또 아이돌 이런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세계관과 서사와 관계성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런 문화를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아니, 이도성 기자 오늘 전문가로 모신 것 같은데. 진짜. 진짜 거의 제가 또 무슨 이제 대중문화 대중문화 또 전문가십니다. 약간 박 기자님 긴장하고 계셨어요. 정말. 네, 그리고 이 그룹을 또 빼놓을 수 아, 제가 너무 그쵸.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나왔었죠. 맞아요. 뉴진스. 뉴진스. 새로운 청바지. 청바지. 네. 네. 저희 또래 제일 스타 아닐까요? 정말로. 뉴진스가? 아,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오늘 하이보이가 또 해외 우리나라는 뭐 당연하고 하이보이, 네. 해외 맞습니다.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요. 거의. 어? 제가 한번 챌린지 한번 했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제가 새해 다른 이번에 또 신곡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또 이제 디토를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뒤탈 없게 뒤도 잘해주시고요. 네, 아니, 유진스. 네, 해외에서도 하이보이를 좀 날라고요. 소개해드리자면 타임지에서 뽑은 2022년 베스트 K-팝송 앤 앨범에 소개가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 타임지가 이 곡이 원래 댄스 챌린지로 유명한 곡이잖아요. 근데 이 곡의 가치가 댄스 챌린지 그 이상이다라고 좀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보이는 미국 롤링스톤지가 선정한 올해 베스트송 탑 100에 포함이 됐고요. 이 영국의 유명한 음악 잡지죠. NME가 선정한 올해 베스트송 탑 50에도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놀라운 게 쿠키 노래 혹시 맞아요. 좋아하시나요? 내가 네. 만든 쿠키 그거죠. 네. 너를 위해 구웠지. 네, 근데 쿠키가 사실은 하이보이보다 좀 인기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상상을 하는데 쿠키 또한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2022년 베스트송에 선정이 됐고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송에 선정된 70개의 곡 중에 K-팝은 쿠키가 유일합니다. 아니 또 이제 아. 뉴진스 명찰이 삐뚤어졌어요. 너무 이게 소식을 열정적으로 전해주시면서 설명하시다가 몸을 이렇게 같이 네. 댄스를 네. 하면서 이게 뉴진스가 또 대단한 게 사실 또 어린 멤버들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성인 멤버가 없습니다. 다 이제 다 고등학생, 중학생 멤버들인데 이게 대단한 게 앨범 하나 냈어요. 맞아요. 노래도 사실 3곡인가 4곡밖에 네. 없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디토라는 새 곡이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게 반향이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특히 그렇죠. 요 정도 세대인 것 같아요. 이제 한 90년대 학교를 다닌 맞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만한 그런 뮤직비디오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춤 따라하기 챌린지도 뭐 그쵸. 해외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는 약간 뉴진스가 제 추억을 조작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쵸. 아름답게. 네,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맞아. 그런 시절을 보낸 것 같은.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맞아, 봤죠. 옥상에서 그 교복 입고 이제 친구들이랑 춤추고 이게 딱 이제 지갑 가장 잘 열 수 있는 세대를 공략한 지갑 가장 잘 열 수 있는 지갑을 세대. 가장 잘 열 수 있는 그 세대를 공략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인기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 2달 만에 정산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보통 네, 이제 네, 맞아요. 다른 그룹 뭐 1년 뭐 길게는 2년 뭐 어제 소개해드린 출시는 뭐 5년 동안 뭐 정산도 조금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이라고 부를 만큼 어느 정도 이게 어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공략한 팬층이 그랬던 것 때문이 아닌가 아. 하는 생각을. 임진모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그 제가 이 혼자 성공의 분석을 원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네. 분석까지 혼자 와 분석해봤습니다. 정말 제대로 찐 전문가신데 네. 어쨌든 지금 준이 러브님께서 이도성 기자 춤 기대하고 있다고 또 아, 하셨습니다. 2023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춤을 디토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네. 또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아, 르세라핌. 맞습니다. 근세라핌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챌린지도 막 이게 운동하는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뉴진스와 함께 이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이죠 NPR 뮤직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노래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맞습니다.
안티프레자일 되게 춤 잘 추시잖아요. 아, 안티프레자 하죠. 또 하면서 이렇게 더 높이 가줄게 하면서. 네, 맞습니다. NPR 뮤직이 이 안티프레자일에 대해서 글로벌 사운드를 포착해 환상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변이시키는 아찔하고 유니크한 K-팝의 능력을 반영한 거의 유일한 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와, 극찬을 이게 했네요. 네. 완전 극찬을 했네요. 저는 이런 걸그룹들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거는 본인만의 색깔이 확실하거든요. 뉴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옛날 90년대를 자극하는 향수를 맞아요. 자극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다른 걸그룹 뭐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강인한 여전사 같은 걸 네. 보여주고, 특히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래 그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내가 강하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난 더 강해진다라는 의미를 노래에도 담고 있거든요. 이런 확실한 색깔들이 좀 인기를 끄는 비결이 아닌가. 평론을 계속 평론 아닌 평론을 오늘 약간 가디건도 해봅니다. 굉장히 전문가 같은 가디건을 입고 앉아가지고 제가. 네. 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룹. 제가 좀 아쉬웠어요. 이 이름이 안 나와서 블랙핑크. 아. 그렇죠. 이 K-팝 걸그룹의 정점은 또 블랙핑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블랙핑크가 뭐 최근에 TV에 좀 안 보인다 싶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매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지가 한 해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명단을 공개하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엔터테이너 부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문에 이름을 올린 거는 2020년에 방탄소년단 이후에 K-팝 그룹으로선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정규 2집 본 핑크가 빌보드 선정 2022년 베스트 앨범 순위에 4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핑크가 또 요새 약간 안 보인 게 이분이 월드 투어 중이거든요. 네, 이 북미 공연에 이어서 유럽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최근에 파리 공연에 브리짓 마크롱 프랑스 영부인이 나타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부인까지.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멤버들이 다 이제 명품 엠베서더로도 활동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멤버들인 것 어디 같고.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또 이름이 안 나온 그룹이 있어가지고 아쉬운데, 누군데? 아이들. 아이들이라는 그룹을 제가 또 다음 달에 제가 팬미팅도 가기 때문에. 아, 직접 가기 때문에 제 돈 재산으로 돈을 내서 이제 저희 와이프랑 둘이 가기 때문에. 그럼 수요일 이것도- 상클 이기시다면 전해주세요. 내가 한번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다음 직 달에 찍은 사진 다음 달에 다녀오신 후에 네, 다녀온 뒤에 제가 한번 나오실 때 네, 맞춰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걸그룹이 뭐 해외 아까 뭐 타임지 뭐 미국 공영 라디오 NPR 이게 지금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것처럼 근데 정말 대단한 성과들이거든요. 이거를 네. 예전 같으면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연예계 소식으로 내보낼 정도의 소식인데 네. 이제 이렇게 묶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릴 맞아요. 정도로 와 우리 K-팝 특히 걸그룹의 위상이 정말 한 단계 높아진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뿌듯합니다. 맞습니다. 유독 이 여자 가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하는 것 같긴 한데 올해를 빛낸 가수의 또 그룹 방탄소년단 그리고 임영웅 씨 빼놓을 수 없잖아요. 빼놓을 네. 수 없죠. 방탄소년단 이야기는 사실 너무 자주 해서 저희가 또 해도 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이야기거리가 해주세요.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나와요. 너무 많이 할 이야기하긴 수밖에 했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활약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2022년 올해를 빛낸 가수와 가요 자체 조사 결과에서 40대 이상에게 임영웅 씨가 30대 이하에겐 방탄소년단이 뽑혔습니다. 임영웅 씨는 33% 표를 받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방탄소년단은 29.4%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와, 가수 5년. 임영웅의 파워를 전 차트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아, 맞습니다. 나온 지 꽤 된 노래도 항상 이 차트 1, 2위에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 임영웅 씨는 30대 이하에서도 5위에 올라와 있어요. 뉴진스랑 똑같네요. 오, 영향력이 그러네요. 뭐 세대를 걸쳐서 아울러서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노래도 그러게요. 잘하고 네. 멋지고 하니까 네.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노래도 그 곡도 올 한해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임영웅 또 BTS 모두. 아, 네,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좀 개인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멤버 네. RM 씨가 최근에 솔로 앨범을 냈죠. 첫 네. 공식 앨범 인디고를 냈는데 빌보드 200 차트에서 15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국내 가수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해외 가수라고, 가수가, 네, 해외 가수라고 해도 될 만큼인데요. 타이틀곡 들꽃놀이는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 83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RM 씨는 그룹과 솔로를 통틀어서 K-팝 가수 중에 빌보드 200과 핫백에 동시 진입한 5번째 가수입니다. 이 5번째가 근데 앞서 방탄소년단 그리고 슈가 씨, 그다음에 블랙핑크, 그다음에 제이홉 씨가 기록을 썼는데요. 뭐 정말 방탄소년단의 독보적인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근데 임영웅 사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임영웅.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제 생각에 편협했다고 느낀 적이 있거든요. 임영웅 씨가 그냥 국내에서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콘서트에서 LA 콘서트를 개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깜짝 LA. 발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 11일에서 12일 양일간 아카데미 시상식장으로 유명한 LA 할리우드 돌비 시어터에서 단독 우와. 콘서트를 엽니다. 거기 그 할리우드 한가운데 있는 그 시어터요? 네, 맞아요. 아카데미 하는 거기 네네네, 아닌가요? 맞죠? 아카데미요. 오. 우와. 근데 심지어 한국 시간 왜 웃으시는 거죠? 이 앵커 왜 지금 웃으시는 거죠? 아카데미 제가 시상식이 뭔가 열리는 곳이라고 아는 얘기를 하면 자꾸 박 기자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아카데미 상식 열리는 곳이라고 말했는데 아카데미 상식 이렇게 하니까 약간의 아, 걸렸군요. 아는 척하다가. 근데 알겠습니다. 심지어 그냥 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티켓 오픈이 되자마자 바로 매진됐다고. 오. LA도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명우. 그리고 저는 이명웅 씨가 장르 불문하고 되게 잘하시잖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되게 소구가 네. 될 수 있는 포인트인 아니 것 같아요. 임영웅 저는 그게 트로트 가수라는 인식이 사실 저한테는 있었는데 뭐 발라드도 잘 부르고 특히 저희 우리 장모님이 함께 가요. 뚜루뚜뚜. 저희 등장곡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 때문에 상크를 접하기 시작했다라고. 사실 저희 아. 장인어른 장모님이 사위보다 임영웅을 더 좋아하셔가지고 아. 좀 질투도 좀 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제 어떤 인기 가수보다도 상당히 대단한 가수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임영웅 씨가 40대 이상 부문에서 지난해 10월 발매된 사랑은 늘 도망가 오, 예, 그 노래. 아. 이걸로 정상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 사랑은 늘 도망가. 네. 그러니까, 예. 사늘도. 그렇게까지 줄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에서 성적이 나오고 하나의 공연 문화도 나오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올 한 해 돌이켜 보면 임영웅 콘서트 예매하는 자녀가 효자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미 성공한 사람이 효자다. 제 주변에서도 그게 티켓팅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그거 하나 해주면 또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맞아요. 신드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BTS가 뭐 국제적으로 이제 신드롬을 일으켰던 것처럼 임영웅 씨도 이제 국내를 넘어서 내년 2월에 LA 공연 LA 콘서트. 씹어 드시고 맞습니다. 동부로 진출하고 씹어. 유럽까지 가고 해서 씹어 드시고. 전 세계 한번 평정해 주셔야죠. 빌보드까지 이제 완전 평정하게 생겼어요. 네. 그게 될 것 또 같아요. 제가 이제 가수 임영웅 씨의 파워를 어디서 느끼냐면 그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면 네. 이게 보통 어떤 새 앨범 뭐 블랙핑크든 아이브든 노래가 나오면은 그 인기 있는 그룹의 노래 타이틀곡은 항상 1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곡들이 있는데 이게 밤만 되면은 임영웅 씨 노래로 1위부터 19위까지가 쫙 깔려요. 진짜. 제가 이게 맞아요. 왜 그런가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임영웅의 팬들이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자기 전에 이 스트리밍 총공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리밍 목록을 쫙 해놓고 밤에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숙면 그게 취하시고. 반영이 되거든요. 아. 그래갖고 팬들이 한 번에 하니까 그 밤 시간대 아침까지 이제 우리가 출근해서 다른 노래 틀기 전까지 1위부터 19위까지 쫙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김선호 씨 시상식을 위해서 팬들이 투표를 해줬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임영웅 씨 스트리밍 노래를 스트리밍 하시는 것도 그렇고 팬분들도 정말 그렇게 막 사력을 다해서 돕고 일조를 하니까 이게 또 맞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클 수 있는. 저희 팬분도 어디 계시니까요. 저희 팬들 네. 지금도 지금 뭐 추워서 수백 약간 명이 활동을 안 하고 계신데 아니, 지금도 수백 명이 봐주고 계시고 네. 네, 감사드립니다. 상크리들 우리 상크리들. SNS에도 상크리들. 팔로잉 해주신 분들이 많고 네. 하니까 그리고 더 본방송 성장하니까. 보시는 분들 꼭 인증샷 찍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검색해보고 2명을 뽑아서 상품 드리니까요. 꼭 이것도 해주시면 그 고맙겠습니다. 댓글 달기로 하시고선 안 다신 것 같더라고요. 댓글도 저희가 일일이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메시지. 그럼 오늘 말씀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다 읽고 댓글 답장 하나하나 다 드릴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여기서 벌써 시간이 훅 갔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크리 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께 함께합니다. 마지막 끝 인사를 하은 앵커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도 하면 모두 다 함께 상크란 하루 되세요 해주시는 거예요. 상크를 하세요로 하시죠. 상크라세요 금방 하는 통일해서. 거예요. 자, 오늘도 상크라세요.